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오던 건데 컴퓨터 파일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 파일 시스템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돼서 이 강의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는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자료를 갖다 썼습니다. 유튜브에 크래시 콜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강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제가 좀 슬라이드를 나름대로 별도로 작성을 하고 뭐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추가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요 채널에 가서 구독을 하시면 좋은 강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무료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거에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람이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고 또 빼내서 쓸까요? 궁금한 생각이 좀 들죠.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5센스라고 하죠. 오감이라고 부르는데 터치, 만져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사이트, 눈으로 보거나 이런 오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하게 되죠. 그럼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정보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에 어딘가에 저장을 하게 되죠. 사람의 뇌가 없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뭐 식스센스라는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식스센스가 아마 영감인가요?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오감을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습득된 정보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일련의 작업을 하는 걸 볼게요. 컴퓨터를 가지고 자, 키보드에다가 막 정보를 막 집어넣어요. 막 치면 예를 들어서 뭐 파워포인트 파일을 뭐 숙제 때문에 작성을 했다. 자, 그러면 다 작업이 끝나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죠. 일반적으로 컨트롤 S 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되면 본체 어딘가에 요 정보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약간 차이가 나죠.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컴퓨터는 사람이 작업한 거를 어떤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려면 컴퓨터에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장 장치를 뭐 여러 가지 분류법에 의해서 뭐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입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요 사람의 머리로 치면 요 머리죠. 뇌. 메모리. 얘가 우리 컴퓨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는 뭐냐면 컴퓨터가 전기로 작동을 하죠.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꺼지면 모든 정보가 즉시 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비휘발성 메모리도 있어요. 영어로는 non-volatile 메모리라고 하는데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휘발성 메모리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램이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램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막 쳐요. 뭐 PPT나 워드 한글 파일을 막 작성하다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퍽 꺼졌어요.
그러면 요 작업하는 내용은 일단 다 램에 올라가 있는데 별도로 저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날라가죠. 자동 저장 이런 거 설정 안 해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컨트롤 S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다. 저장을 하면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죠. HDD나 SDD, 솔리드 디스크 드라이브, 뭐 이런 디스크, 솔리드 SSD죠. 솔리드 스테이트, 뭐 이런 게, 이런 데다 저장을 해 놓으면, 전원이 꺼져도 정보는 유지가 되죠. 예, 저장했으면. 다음에 컴퓨터 켜고 내가 작업하던 한글이나 PPT 파일을 불러오면 잘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게 열린다는 거는 요 램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거를 한 번 더 불러서 램에 올려서 램에 있는 거를 CPU가 불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장 장치 이거 리드 온리 메모리 여러 가지 또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이것만 구분을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파일에 실제로 저장되는 형태는 연관된 정보들을 묶어서 파일이라는 형태로 컴퓨터에서는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하면 파일 이름이 있죠. 원모.hwp, 요즘에는 X도 붙더라고요. 네, HWP 파일을 만들어서 요 파일에 연관되는 내용을 요 파일에다 다 작성을 하죠. 이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100장이 될 수도 있고, 요 연관되는 정보들은 요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된 내용은 바이너리 형태입니다. 바이너리는 우리나라 말로 0과 1을 뜻해요. 0 아니면 1. 이런 형태로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막 작성을 해서 실제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됐을 때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0과 1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알 수는 있죠. 한글 편집기로 열면 얘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파일은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파일은 주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HDD나 USB도 전원 꺼져도 살아있죠. SSD 아니면 CD, DVD 이런 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파일의 종류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텍스트 파일, 음악 파일도 있고요. 사진, JPG 같은 사진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MP4 같은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컴퓨터 파일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파일 포맷이란 걸 가져요. 왜냐하면 어떤 규칙을 정해놔야 되죠. 규칙. 이미지 파일은 실제로는 0과 1 두 개의 어떤 0과 1이 주르륵 나오는 거죠. 정보를 표현한 0과 1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동영상으로 플레이를 하려면 어떤 규칙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일 포맷이라고 합니다. 파일 포맷은 여러분 누구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JPG 포맷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일 포맷을 정리를 해서 이미지라는 거를 담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고 표준화된 포맷을 만들겠죠. 주로 이제 확장자가 됩니다. MPG, MP3, MP4, 기타 등등 원모점 하고 어떤 확장자가 붙는데, 요게 대부분의 경우는 윈도우 시스템은 특히 파일의 어떤 포맷을 표현하는 확장자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텍스트나 어떤 소리, 음악 파일, 아니면 뭐 그림 파일들이 도대체 컴퓨터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30살이 한참 넘었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되는지 원리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를 뭐 0과 1로 바꿔서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꾸지? 네,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궁금했어요. 지금 컴퓨터 이제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니까 아는 거지, 처음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도대체 글자 정보를 바이너리 0과 1로 어떻게 저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0과 1로 저장을 하려면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한 거를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ASCII2 코드라는 게 있고, 뭐 유니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예제는 ASCII 코드라는 건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잘 안 보일 텐데, 이 글자들이 있어요. 뭐 숫자 0은 숫자 0을 표현할 때는 30으로 쓰기로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U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는 뭐 10진수로 뭐 85로 하기로 하자. 그리고 16진수를 10진수로 16진수로 바꾸면 뭐 이걸로 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매핑표를 만들었습니다. 매핑표. 표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겠죠. 컴퓨터 키보드로 hi, im, carry, 뭐 n 뭐 쭉 써가면 이거를 첫 글자를 보는 겁니다. h란 게 들어왔네. h를 숫자로 표현해야 되겠죠. 바이너리로. 딱 가보면 이 표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딱 보니까 h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h가 여기 있는데 10진수로 72고 16진수로 48로 하기로 약속을 했구나. 그럼 얘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72라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72라는 10진수는 저걸 바꿀 수가 있죠. 2진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숫자들은 뭐 2진수, 8진수, 10진수, 뭐 16진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h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글자가 하이 할 때 i면 105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코드집에, ASCII 코드집에. 그러면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진수로. 문장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면은 해당되는 숫자를 쭉 찾고, 이 숫자를 찾아서 각각의 한 글자마다 2진수로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쓰겠죠. 쭉.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0과 1의 그 무지막지한 숫자,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막 올라가죠.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웨이브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 파일은 이제 소리를 표현하는 파일이죠. 소리를 표현하는 파일인데, 파일의 소리, 웨이브 파일, 그 중에 하나가 웨이브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소리로 표현된 정보를 저장한 파일입니다.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어차피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0과 1로 뭐 다 똑같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는 모든 정보는 글자가 됐든, 뭐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0 아니면 1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꾸지 못하면 컴퓨터가 처리를 못해요. 소리를 바이너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얘는 텍스트 파일은 코드집을 받죠. 이 코드집을 받는데, ASCII 코드나 유니코드라는 코드집을 받는데, 얘는 그 코드집과는 다른 별도의 메타데이터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럼 메타데이터가 뭐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한글 파일이 이렇게 쓰면, 요 한글 파일이 뭐 생성 일자 뭐 있죠. 그 다음에 제목은 뭐고 몇 바이트고 뭐 이런 걸 쭉 저장하죠. 이거는 문서의 데이터는 아니죠. 한글 문서를 설명하는 데이터죠.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웨이브 파일도 코드집 이외에 별도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파일 헤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니까 어떤 거를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포맷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웨이브 파일은 처음에 RIFF 라고 쓰고요. 여기는 고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소리 파일이 전체 몇 바이트인지 여기다 써줍니다. 이 4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wave fmt라고 써주고, 요게 이제 빈칸들을 남겨놔요. 이렇게. 그래서 요 빈칸들한테 숫자를 넣는 겁니다. 요 포맷 헤더 사이즈는 얼마고, 오디오 포맷은 뭘 썼고, 웨이브인지 mpeg인지 뭐 mpg인지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그걸 써놓고 넘버 오브 채널, 뭐 채널 수라는 게 있고 샘플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바이트 레이시라는 게 있고 뭐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사이즈는 실제로 요 음성 파일의 전체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냐,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여기부터 실제로 음성 데이터가 바이너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음성 파일을 딱 열어보면 실제로 이 소스 코드, 바이너리 코드인데 여기 보면 0과 1이 아닌데요. 0과 1로 쓰면 기니까 16진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52번이 뭐냐면 R이란 뜻이에요. R. 코드집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49번은 I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웨이브 FMT 이런 거는 고정이라고 그랬죠. 예, 데이트 이것도 고정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실제로는 16진수인데 2진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데이터들이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은. 자, 그러면 음성을 어떻게 0과 1로 바꾸나요? 네, 이렇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소리는 요 고저가 있죠.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있죠. 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쭉 얘기하면 쭉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0초고 여기가 1초라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간 다음 0과 1 사이에 여기 존재하는 그 고저의 값은 몇 개죠? 이론적으로 무한대죠. 무한대의 값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샘플링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부분씩 끊어요. 이렇게 끊어. 그래서 요 시간대를 딱딱 끊어 가지고 샘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초 동안 음성이 44,000번 샘플링을 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8이구나, 여기서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1초에 몇 번 하냐, 그게 바로 요 샘플링 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트 레이트는 제가 요 음성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느낌은 몇 바이트씩 뽑아내느냐 뭐 그런 건 같아요. 그럼 이렇게 쭉 쓸 수가 있겠죠. 쭉 이렇게. 그럼 숫자로 표현을 했으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10진수니까 얘를 2진수로 바꾸면 되죠. 3을 2진수로 바꿔서 첫 번째 데이터에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8을 2진수로 바꿔서 두 번째 데이터에 넣고, 이렇게 쭉 데이터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완성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하면, 파일을 생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요. 음성 파일을 재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재생할 때는 요거를 그대로 읽어가는 거죠. 쭉 읽어가서 파일 헤더를 읽으면서 정보를 쭉 읽고, 요 정보를 가지고 여기 각각에 있는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거죠. 복원을 시킨 다음에 하드웨어한테 주는 거죠. 처리를 해서. 그러면 스피커가 녹음한 그대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파일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은 어떨까요? 이미지 파일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비트맵 파일이 있는데 줄여서 뭐 BMP 파일
BMP라는 확장자가 붙는데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지는 사실은 픽셀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픽셀은 뭐냐면 값을 3개를 갖고 있다. 레드, 그린, 블루, RGB라고 하죠. 3개의 값을 갖고 있는데 이 정보를 조합하여 최종 컬러를 만듭니다. 그럼 컬러를 만들면 그게 뭐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이라는 정보를 모니터한테 보내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걸 해석해서 빨간색으로 보여주게 되겠죠. 비트맵도 역시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헤더 데이터가 BM 이렇게 쓰고 토탈 사이즈, 리저브는 뭐 미래에 혹시 쓸지 몰라가지고 네, 메타 양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약해 놓은 거고 쭉 있습니다. 이미지 윕스, 이미지 하이트, 그러니까 이미지는 가로 세로 몇 픽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넘버 오브 이미지 플레인스 이런 게 있고 컬러 뎁스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일단 정의를 해놓고 실제 데이터는 요 헤더가 끝나는 부분 다음부터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4다. 그러면 가로 4, 세로 4, 세로 4, 가로 4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컬러 뎁스는 24. 24는 RGB니까 RGB 3색이니까 24 나누기 3 하면 8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8비트가 되는 거, 8비트.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종류죠. 2의 8승이니까 아마 255일 겁니다. 256일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55까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씩 묶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25는 빨간색, 25는 두 번째 초록색, 뭐 이런 색으로 하면 3개를 섞으면 흰색이 나온다. 그러면 요 첫 번째 픽셀은 흰색, 두 번째는 255, 255, 0 이렇게 하면 3개를 섞으면 노란색, 000 하면 0은 다 까만색입니다. 검정색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4칸 채우면 한 칸 또 나오죠. 걔는 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줄이구나 이런 식으로 쭉 정보를 쓸 때도 이렇게 쓰고요. 실제로 정보를 복원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죠. 지금 살펴본 파일이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더 많이 복잡한데 기본적인 건 이래요. 저희가 어쨌든 텍스트 파일, 음악 파일,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먼 파일, 한글 파일 이렇게 있죠. 다 파일이죠. 자, 그럼 이 파일들이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형태가 이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는 파일 시스템이 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요즘엔 안 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초기의 파일 저장 방식인데요. 옛날에는 파일을 저장한 어떤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요즘같이 좋은 거 나오기 전에 어떤 하나의 스토리지가 있으면 그 스토리지에 하나의 파일을 그냥 담았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충격 실험을 한다고 해봐요. 여기서 어떤 여자분이 장풍을 발사하면 여기 부딪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혔을 때 충격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저장 장치 하나를 가져와요. 예전에 이제 마그네틱 테이프 이렇게 해서 테이프인데 우리 스카치 테이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자석 물질을 발라놨어요. 거기에 이제 자석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0과 1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쏘고 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쏘면 그 값 여기 저장, 두 번째 나오면 그 값,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실험을 하는 거, 실험을 하면서 값을 쭉 써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쭉쭉쭉 그래서 쭉 써서 실험이 끝나면 여기서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리절트다, 실험 결과다. 그럼 요게 하나의 그냥 스토리지가 하나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구조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죠. 얘는 파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이프, 뭐 A라는 실험 데이터면 요 테이프에 담아놓고, B라는 실험 데이터는 또 다른 스토리지 가져와서 여기다 담아놓고, 그럼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죠. 불편하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플랫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플랫 파일 시스템은 하나의 스토리지에 이제 스토리지 기술이, 저장 장치 기술이 좀 발전을 하겠죠. 발전을 하면서 용량도 커지고 빨라졌을 거예요, 아마. 쓰는 속도, 읽는 속도 이런 게 빨라지면서, 야, 그러면 뭐 여러 개를 하지 말고 하나의 스토리지에 파일 A도 담고 파일 B도 담고 C도 담고 순서대로 담아 나가자. 그래서 담아 나가다 여기까지 담았으면 여기 남은 데 있으면 그 다음에 파일 D도 넣고 E도 넣고 F도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에서 하나의 파일이 끝나면 다른 파일이 시작되는 이런 구조로 담는 거를 플랫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C라는 파일을 읽으려면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파일 내용을 얘만 불러올 테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디렉토리 파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 저장소가 어떤 시작되는 공간의 첫 번째 위치에 디렉토리라는 파일이에요. 폴더가 아니라 얘도 파일입니다. 얘를 만든 다음 여기다가 여기 전체에 있는 정보를 다 담아 놓자.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지, 읽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디렉토리 파일 구조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디렉토리 파일은 아마 디렉토리 파일도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헤더가 하나의 디렉토리 파일 안에는 이런 게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디렉토리 파일에 어떤 파일이 있는데 언제 파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언제 수정됐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소유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read, write, execution,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begin은 뭐냐면 요 블록입니다. 10번째에서 시작해. 다시 그림으로 보면 0, 1, 2, 3, 4 쭉 있다가 뭐 10이라는 데가 있다. 여기서 시작해서 길이는 8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총 8개 읽어. 이렇게 하면은 해당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요 hello.txt라는 파일을 잘 읽어볼 수가 있겠죠,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tutorial.docx 라는 게 있으면 얘는 37번째에서 시작을 하고 길이는 8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 파일만 쏙 이렇게 쫙 뽑아내 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파일을 수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llo.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썼어. 이거 만들어 데이터를 잘 저장을 했는데 읽어오는데도 문제가 없죠. 요거를 이용하면, 얘를 이용하면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hello.txt라는 파일에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 파일이 시작했으니까 여기를 연속으로 쓰려면 여기다가 추가로 쓰면 얘가 오버라이팅, 덮어쓰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파일의 내용 beauty.bmp라는 파일이 손상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3칸이 더 필요했다. 그러면 전부 다 3칸씩 옮기던가 얘만 떼서 뭐 뒤로 어디로 옮기든가 뭐 이런 작업,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솔루션으로 찾은 게, 야, 그러면 블록을 할당해서 한번 정보를 저장해 보면 어떠냐? 그래서 블록 개념이, 데이터 블록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플렉서블한 거죠. 좀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블록의 단위를 정하자. 이렇게 블록을 뭐 정하는 거죠. 운영체제마다 약간씩 틀린데 큰 덩어리를 정해요.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서 뭐 이런 파일들을 쭉 쓰자, 이런 겁니다. 남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남으면 남겨놔라. 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요 디렉토리 파일에 요 관련 정보를 갖고 있겠죠. 해당 파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todo.txt라는 파일은 1번 블록에 있구나. 이게 메타 구조가 바뀌었죠. 아까는 begin하고 length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블록 이름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면 todo.txt에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 쭉 빈자리에다가 블록의 빈자리에 순서대로 쭉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다가 더 써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다른 거를 침범하지 않고 비어있는 다른 블록에다가 새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블록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읽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1번이 다 찼는데 다 차서 그 다음 5번 가서 연속으로 읽어 가면 있을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플렉서블 파일 시스템. 부르는 말은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네. 유연하다 그래서 제가 붙인 겁니다. 블록 시스템, 이런 걸 페이징 아니면 뭐 블록 사이즈 아니면 페이징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여기 블록이 여기저기 막 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거를 가끔씩 디스크 뭐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연속으로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리프레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면은 뭐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가끔 시간 남을 때, 컴퓨터가 한가할 때. 이렇게 하면 파일 삭제도 되게 편리해져요. 그래서 디렉토리에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삭제하고 싶으면 목록에서 삭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던 요 파일 있죠. 요거를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요 테이블에서만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디렉토리 파일에 정보가 없으니까 파일 목록이 아예 안 나타나죠. 얘랑 얘랑 얘는 나타나는데 얘는 삭제됐어요. 못 읽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요 파일이죠. 요 데이터는 지우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어요. 얘 언제 지워지느냐? 다른 파일을 써야 돼요. 아니면 다른 파일들이 내용이 증가해서 새로운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 데이터는 남아 있어도 이제 다른 데서 뭐 그냥 놀고 있는 공간이죠. 요 위에다 덮어 쓰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언제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완전 삭제하더라도 컴퓨터 있죠. 뭐 CSI 이런 데 가서 포렌식 하면 데이터가 다 살아나죠. 요것만 지운 거예요. 완전 삭제하면 얘만 완전히 삭제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읽어서 다시 복원하는 뭐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뭐 새로운 파일 뭐 hello.py 뭐 이런 게 파일을 내가 생성해서 쭉 썼어요. 근데 여기가 놀고 있네? 삭제됐으니까 놀고 있는 거로 인식하죠. 여기다 쭉 쓰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땐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하려면 지우고 뭐 디스크 소거 뭐 무슨 프로그램 해서 이런 데를 다 다시 한번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못 살리게.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이제 최신 파일 시스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하이어라키컬 파일 시스템, 이제 구조죠. 구조화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파일 시스템은 뭐 상당히 복잡하죠.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쓰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죠. 폴더 안에 폴더를 놓고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놓고,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구조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파일 시스템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런 게 나왔어요. 야, 어떤 루트 디렉토리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맨 최상위에 요거는 윈도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트 디렉토리를 기호로 표현하면 슬래시 얘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뭐 모든 디렉토리나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 밑에서만 움직이게 하자. 루트 디렉토리는 그 최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디렉토리인데 여기에 파일도 넣고 여기 디렉토리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메타 구조를 약간 바꾸는 겁니다. is 디렉토리라는 어떤 정보를 해서 yes면은 얘가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디렉토리 파일도 어느 블록인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music이라는 데를 가고 싶다. 6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6번으로 가면 요 디렉토리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블록 정보를 가지고 해당되는 파일을 참조를 해서 읽어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뭐 삭제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쓰고 있는 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unlimited depth예요. 디렉토리 스트럭처를 폴더 안에 폴더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저장 장치가 허용하는 한 계속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me.wave 파일, 음악 파일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동하고 싶어요. 요 디렉토리, 뮤직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디렉토리 구조가 계층이 안 돼 있을 때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복잡했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만 삭제를 합니다. 파일 삭제하고 그냥 요 테이블에다가 현재 있는 거를 카피해서 한 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렉토리를 옮기는 것도 너무 쉽고요. 네. 요거 그대로 오는 거죠. 요 블록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블록이 6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원래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리눅스 파일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면 윈도우도 비슷할 겁니다. 최상의 루트라는 디렉토리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여러가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는 디렉토리들을 추가로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에서 각각 필요한 디렉토리를 추가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여기에 bin, 뭐 include,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바이너리, 인클루드, 라이브러리, 뭐 시스템 바이너리, 뭐 이런 것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파일을 잔뜩 넣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이 다 파일이 되는 거죠. 디렉토리도 파일이에요. 파일도 파일이고 일반 파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용자들은 여기서 놀죠. 홈에 사용자 계정, 뭐 ABC라는 계정이 있고 뭐 홍길동이라는 계정이 있으면 여기다 디렉토리 파일을 하나 또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너는 여기서만 놀아, 너는 여기서만 놀아,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요. 디렉토리 파일이 명칭이 있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생겨요. 요것들은 대부분 다 시스템 파일입니다.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파일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이 담당하는 의미하는 것들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쭉 써놓고 그래서 요거는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글링이나 블로그 검색 같은 거를 하면은 요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 블로거가 정리를 잘 해놔서 여기서 카피를 해왔는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층적인 파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디렉토리 파일을 만들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다 보니까 루트라는 걸 만들었고, 루트 밑에 무조건 파일들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이 리눅스에서는 모든 게 파일이에요.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파일들 있죠. 실행 파일, 이미지 파일, 뭐 음악 파일 등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대부분의 파일들은 그냥 일반 파일, 레귤러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파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디렉토리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디렉토리 디렉토리도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렉토리는 일반적으로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그 밑에 있는 새끼 디렉토리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링크 파일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이게 심볼릭 링크하고 하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치면은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바로가기 뭐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원본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거를 참조하는 다른 파일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링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생성 방식에 따라서 심볼릭 링크, 소프트 링크라고도 부릅니다. 소프트 링크와 하드 링크가 있는데 얘는 별도 강의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치 파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눅스 운영체제가 쓰는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프린터도 쓰고 마우스도 쓰고 키보드도 쓰죠. 하드디스크도 쓰고 마우스도 쓰고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파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프린터 파일, 뭐 마우스 파일 이렇게 불러요. 다 파일이에요. 리눅스에서는. 이런 장치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파이프,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파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일 종류는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이런 종류가 있다 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윈도우 시스템이나 맥 같은 거, 애플 계열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든 거죠. 맥 OS, iOS 같은 거. 그러니까 거의 똑같을 테고, 윈도우 시스템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뭐 돌아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시간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이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구조가 어떻게 가지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한 강의인데 여기까지 혹시라도 다 들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